구독, 좋아요. 자, 1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준호 대변인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토크 시계니까 이 유견회가 공개가 돼버렸네요. 어떻게 유견회 공개될 때 보셨어요? 자, 두 분 중에 뭐 어떤 분이라도 시작을 해주세요. 네네네. 유균의 뭐 소문으로만 이제 있었었는데 이게 유균의 명단을 이제 박지원 이제 의원이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이분들 이제 특징이 있죠. 이제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DJ 정부 때 통일 관련 정책, 그다음에 북한 관련된 업무를 받던 정부의 수장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전부 다 이제 친북, 이제 개방이라든가 또는 퍼주기라든가 기본 북한에 대한 정책 노선이 퍼주기, 포용이라는 단어, 이제 이걸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임동원 이제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햇볕 정책의 실무총괄을 맡았었지요. 그 다음에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이분이 이제 그걸 추진했던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죠. 이분은 이제 동북아 균형론자, 이제 이런 이론을 들고 나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문정인 서훈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이종석 입니다. 이종석, 이분이 지금 국정원장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분이 지금 가진 거를 좀 얘기를 하면은 70년대 그때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학생 운동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한 이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친일 행위다. 친일파가 이제 나라를 국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게 70년대 대학생들의 논리였었는데요. 그때 이 친일파 얘기를 하면서 이때 이종석이라는 사람이 한 발 더 나가 이론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학생 인동의 이론에서 한 발 더 나간 거죠. 그럼 왜 북한에게 이제 정통성이 있냐 얘기하냐면은 김일성은 친일파를 처단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쪽 정부 대한민국은 친일파를 처단하지 않고 그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김일성은 친일파를 처단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뭐 여러분 결과를 잘 아실 겁니다. 경제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나라의 이제 국부 차이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고 김일성 일가, 김정일 이어지는 이 3대 이제 가족들만, 로얄 패밀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마이바흐 타고 다니고 요트 1,000억 원대 이태리 요트를 수입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절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아사하거나 희망이 없는 그런 이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나가게 되면은 그때 김일성이 했던 얘기 중에 이 이론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김일성이 했던 이론 중에 뭐가 있냐면 가끔 이루는 게 있습니다. 가끔. 그러니까 한반도가, 즉 대한민국이 한미일이라는 그런 갓을 쓰고 있는데 그게 끈에 묶여 있다. 그래서 그 가끔 이론을 부수기 위해서는 가끔은 잘라야 한다. 그 자르는 게 뭐냐? 여기서 등장이 다시 또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과 대한민국 이 사이를 갈라놔야지만 이 각근을 자를 수 있는데, 그걸 갈라놓는 방법이 바로 뭐냐? 계속 친일파가 정부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를 부정한다 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쭉 친일파에 대한 이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이론적 논리를 제공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이종석이라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갑자기 들고 나와서 위성락에 대한 경고를 했느냐? 위성락은 동맹파라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미일 동맹파입니다. 하지만 이제 박지원 이제 유기는요 그러지 않죠. 자기들은 자주파라고 부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주체파입니다. 주체파. 북한 김일성 이론의 주체 사상 이론 가까운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외부와 협조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자유진영의 시스템을 도입을 거부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이건 이제 주체파라고 보는데요. 이 주체파의 사상에 보기에는 위성락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위성락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유균의 존재를 드러낸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외교라인들을 많이 채워줄 겁니다. 그때 외교라인을 많이 채워줄 건데 그때 러시아라든가 북한, 중국 이 3자국에 대한 외교라인에 이 유균회가 있다. 이 유기내의 인사 라인들, 그러니까 후배들이 많이 지금 공무원이라든가 각 학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기용해서 써라라는 그런 그 이재명 정부에서 대북, 대러, 대중
외교 라인의 인사 투쟁을 예고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로 박지원 이제 의원이 위성락에 대한 공개적인 저격을 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뒷부분에서는 왜 박지원이 이 유기내를 공개했을까 하는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과거에 DJ 정부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미국이나 주요 우방국들이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있다 했을 때 무슨 소리냐,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DJ의 이야기가 맞았을까요? 자, 노무현 정부 때는 그때는 핵 개발이 확인이 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 그건 북한이 자위적 수단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후로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수준이 아니라 아주 이제 고급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북한의 선군 정치를 사실상 옹호하는 1920년대 30년대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있었다. 그런데 그 김일성이 지금의 북한의 김일성이다. 항일 무장투쟁에 물론 지도자였다는 식으로 해서 북한의 주체사상 노선을 동조하고 그것을 선전했던 세력들이 북한의 핵개발이나 선군정치까지 이제는 북한의 노선으로 이해해야 된다. 북한은 그럴 만하다.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박지원도 그래서 5억 달러를 줬겠죠. 북한에. 북한이 그 정권을 어쨌든 연장을 해야겠다. 그런데 그런 당사자 이 박지원이 아까 인물에 대한 평도 좀 해주시고요. 박지원이 왜 공개를 했는지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뭐 박지원 같은 자들의 속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유기내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런 실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었던 부분, 내가 힘이 있다라는 걸 또 워낙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원래 잘난 체도 그렇죠. 잘하고요. 예. 네, 그런 강조를 좀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가 이제 거론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종석 후보자를 띄우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좌파 세력들에 대한 호소라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방금 여기 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주사파 뭐 김일성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기초가 되는 이 이념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한반도 국가의 정통성을 대한민국으로 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을 정통성 있는 것에 정통 국가로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철없던 시절에 단순하게 짧은 생각이었다라면 모르겠는데 이 생각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어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그 이종석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석이 썼던 석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북한 지도 집단의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썼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김일성은 항일 빨치산 운동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정당성과 정통성을 얻어 북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군사 지도자로서 탁월성을 보여줬다.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박사 논문에는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대해 김일성이 집중적으로 비판한 것은 사회주의의 선진국이나 대국의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추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조주의였으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반사대주의, 반교조주의 고창과 함께 주체항립의 가치를 높이 들게 했다라고 기술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북한 김일성을 굉장히 고무 찬양했던 논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들 같은 경우가 이 사상을 이어왔다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한반도의 정통성 있는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북한을 정통성 있는 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굉장히 전 불미스럽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또 이러한 자들이 세력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박지원의 태도도 분명히 언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서 좀 더불어 덧붙여 얘기하자라고 하면 지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것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실상은 이거 미중 패권 전쟁 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미중 패권 전쟁 중이고 또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간의 패권 전쟁 중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위성락이라는 지금 사람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약간 완화시키려는 투트랙 전략을 지금 이재명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에 대해서 박지원은 본인들의 세력에 대해서 강하게 어느 정도 어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 안보적으로도 위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정당이 유일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막아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력인데요. 비록 지금 힘이 약하긴 하지만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대한민국 본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재명의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엇나가는 것을 약간이라도 늦출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박지원의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또 주목되는 부분인데 유견회가 가동되고 있고 유견회를 통해서 이종석 후보자에게 자신들의 방향, 방안 이런 걸 제시를 할 거고 그게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국가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이런 것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를테면요. 네. 대미 외교는 위성락 실장이 맡고 북한, 중국, 러시아는 이종석 후보자, 국정원 후보자가 맡을 것이다 하면서 딱 박지원 의원이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락은 미국 쪽, 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북중러, 요걸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뭐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할 텐데 위성락 실장과 이종석의 차이도 한번 좀 우리가 다뤄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실상 이런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 마치 균형적으로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텐데 그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제 한쪽은 이제 위성락 실장은 미국을 담당해서 자유 이제 우파 선진국과 함께 정보 교류 안보 동맹 이제 이런 거를 강조한 거고 이종석 이제 국정원장은 이제 북정러에 대한 이제 협상 그리고 뭐 이제 우호적인 관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 몸에서 오른쪽 다리는 미국으로 가고 있고 왼쪽 다리는 북한과 러시아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갈지자 또는 어디로 갈지 과연 내가 저 상대방 대한민국을 믿을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기본 이제 자질이 되는데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의무를 자아내는 이제 그런 이제 수장의 어떤 시스템을 인사를 만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스스로 우리가 그동안 쌓은 70년 넘게 쌓은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어떤 끈을 기본 펀드멘탈을 아예 이제 훼손하는 그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소미아거든요. 지소미아가 이제 지난 이제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북한에 있는 핵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거 실험을 하거나 또 개발하거나 이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시간으로 우리 정부와 일본이 서로 이제 교류를 해가지고 그 추적해서 정보를 분석하는 이런 협정을 맺은 거였었어요. 이게 언제 깨졌냐면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깨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이게 복원이 됩니다. 정상화됐었는데 지금 이런 것이 이제 또 다시 재검토되면서 이게 또 깨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다가 깨졌다가 또 원상복귀했다가 또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당연히 싫어하죠. 북한에서 당연히 싫어하니까 그러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이거를 우리가 다시 협정을 깨야 된다. 라고 이제 그런 안건을 누가 올리겠습니까? 이종석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CIA 국장의 입장에서 보면요, 한국에 있는 정보수장과 만나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미국과 내밀한 얘기를 나누게 되면은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이라든가 군사 이력 관련된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미국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한국 측 이제 국정원장에게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유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이종석 이분이 과거 전력 주체파라고 저는 말하는데 과거 전력 그리고 일본과의 군사 협력은 과도하다라고 본인이 또 직접 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중 친러 종북 이런 행보를 보인 국정원장 정보수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이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정보 교류를 하지 말자라고 5년 동안 버티자라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속 소통이 되는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는 소통이 되는 대한민국 정부에 더 열심히 접근을 하면서 정보 교류를 하고 군사적인 협력을 요구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이 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한미 군사동맹 파기 또는 주한미군 철수도 갈 수 있겠네. 그리고 한중 군사동맹도 가능하겠네. 이런 시나리오까지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반미적인 성향이 있고 친중, 친북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 그럼 지금 마지막 얘기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은 특정 국가만 상대하는 건 아니죠. 유성혁 실장이 미국만 상대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우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 역할을 해야죠. 외교나 안보 전체를 통솔하는 게 국가안보실장인데 미국만 담당해라? 이것도 비정상적인 데다가 국정원장이 이런 공산 국가들을 상대한다.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 국정원은 국가 정보를 최고적으로 최고 보루 차원에서 지키는 곳인데 미 CIA와도 연관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정원장이 그 일을 담당한다. 이 자체가 아주 반행위라고 보는데 일단 반국가적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 가능하세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거 뭐 청문회 한다라고 해서 인사청문회 한다라고 해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들이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빠르게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현실 가능하게 짜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종석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렇죠. 굉장히 뭐 이게 친북주의자 혹은 종북주의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김대중 그 전 대통령 당시에 햇볕 정책 설계에도 참여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종석 같은 경우가 참여했던 자이고 또 이재명이 도지사 당시에요. 도지사 당시에 통일정책 조언을 해주면서 둘이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이재명 정권에서의 지금 통일 기조 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금 짐작이 되어지고 지금 미국에서 조지 부시 정부 당시에 2005년이었죠. 그때 당시에 BDA라고요. 방코델타 아시아라고 해서 대북 제재 최고 수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미국이 그 대포동 2호를 포함해서 미사일 7발을 발사했고 첫 핵 폭탄을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핵실험을 했죠.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는데 당시에 이 이종석 같은 경우가 남북경제협력 자금이 북핵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나죠.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보면은 사실상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당시에 이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켰고 핵을 개발시키는데 상당한 영향력, 긍정적 영향력을 지금 보였다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지금 또다시 2025년도에 재현된다면 지금은 이미 북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핵 보유국인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우리가 굴종적으로 대북 정책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은 안보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안위조차도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이종석이 국정원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아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국민들께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는 노력은 계속해서 해야겠지만은 이게 지금 어떠한 재원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민주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기 전까지도 사실 어떤 대항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까지 장악한 민주당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하고 어떤 거 하나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해서 이게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서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지연시키거나 제어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재원들을 해낼 수 있는 방향성을 지금 잡아나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기존의 방식과 똑같이 지금 이렇게 어설프게 싸운다라고 한다면 이건 행정부까지 장악한 민주당을 한 걸음도 막아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런 비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고 지금 당내 규합이라든지 그리고 개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러한 안보의 위기나 지금 경제적 위기가 다 다가올 것이란 건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출범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라도 지금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국가적 위기나 국민적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앞서 이야기는 6인의 실체가 확인된 거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이 향후에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특히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관계 외교 문제를 전담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경우에 당장 미국 국무부나 미 CIA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에 1급 기밀을 주면 중국과 러시아에 넘어갈 것이다. 또 북한에도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한국 정보기관 국정원과 미 CIA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군사 기밀이라든가 중요한 또 외부의 어떤 공격이 예고되는 상황 이런 것에 관한 정보를 줄까요?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구체적인 군사적 동태 이런 거에 관해서 CIA가 편하게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국정원은 국가 정보를 맡고 있는 기관인데 공산국가와 외교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보들이 흘러 들어가게 돼 있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 먼저 좀 다뤄봤고요. 자, 중요한 문제들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좀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제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특별 사면 관련된 뒷거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광욱 전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 입시 비리로 구속되어 있는 조국 전 대표 수감되면 단시간 내에 최단 기간 내 사면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최광욱이 한 얘기 그대로 한번 들려볼까요? 자신의 유튜브에서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님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을 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합시다 라는 말씀을 조국 대표 수감되기 전에 하신 바가 있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빠른 시간 내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준 대변인, 네. 이미 당대표 시절에 이 조국과 관련 특별 사면을 정치적 뒷거래를 이미 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이 돼버렸네요. 후보자 매수를 이제 자백했다. 그렇게 후보 매수.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되면은 조국 수감이 최단 기간 조국 대표를 최단 기간 이제 사면 최대한 빨리 사면시켜 주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요 이제 복역하고 있으면 최소 얼마 지나야지 사면할 수도 이런 건 없습니다. 대통령의 고유의 특별 권한이기 때문에 빨리 사면할 수도 있고 늦게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면은 조건이 있죠. 형내 60% 이상 이제 맞아요. 있는데 특별 사면은 좀 다르죠. 그게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보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 정도는 보통 이제 관례적으로 1년 정도는 복역하고 나면은 이제 특별 사면 시켜주는 게 국민들의 법 감정에 이제 부합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국 이제 전 대표는 지금 수감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써 수감시켜주겠다 이거 벌써 특별 사면해주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같고 또 하나 지금 본인 선거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조건
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면 당신에 대한 조건은 뭐냐? 그건 바로 특별 사면. 이렇게 나를 이제 지지해주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에서 지금 이제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후보자 매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형법에서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실제로 그런 조건 하에서 만약에 특별 사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특별 사면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적인 이유로 사적인 목적으로 만약에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이제 법 위반만 이렇게 세 건이 되거든요. 선거법 위반, 뇌물죄 해당, 그다음에 직권남용까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처음에 확인시켜 준 게 최강욱 의원이다. 최강욱 의원이 그동안 입이 보살 아니었겠습니까? 각종 유튜브에 나가서 조국 관련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화를 입은 경우가 더 많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하나 더 늘려주는 말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야말로 공수처가 이런 일을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가 이 사안을 누가 고발을 하게 되면 접수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지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정경심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조국 이제 전 의원의 부인 정경심 씨가 실제로 자기 SNS에다가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을 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이미 복역을 뭐 중간에 다 채우진 않았지만 중간에 나왔지만 정경심 씨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배우자인 조국을 구명하기 위해서 조국의 이런 석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 시절에 적극적인 당선 지지 운동한 것을 보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도와주게 되면 우리 신랑이 곧 풀려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정경심 씨가 선거운동을 했던 게 아니겠는가 그런 것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심점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조국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죠.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의 관계도 있고 뭐 자녀 입시비를 관련해서도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심점심이란 이야기도 통할 수 있는데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봅니다. 이게 특별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8.15라든가 크리스마스 때 뭐 이런 걸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조국 고민할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지금 이재명이 최강욱 의원을 굉장히 이 발언을 싫어할 것이다. 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만약 사면이 이루어지더라도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재명이 그 대통령 4년 중임제 이게 약간 공론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중임제라고 해야 될까요? 연임제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속으로 바라는 건 중임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임제는 여러 번 계속할 수 있다. 횟수의 제한이 없는 것이고 연임제는 2번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라든지 4년 연임제를 지금 전략적으로 이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 가장 방해가 될 세력은 국민의힘 아니라고 볼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자신의 발목을 잡을 힘이 없다라고 볼 거예요. 그럼 조국이 나왔을 때 지금 친문재인계로 되는 형성되는 사람들의 구심점이 조국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민주당 내 진보 세력 내 좌파 세력 내에서 반 이재명 계열들이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4년 중임제나 4년 연임제에 대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주 높은 확률로 조국으로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재명이 조국에 대한 사명 복권을 본심으로는 하기 싫을 것이고 그래도 약속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면 사면까지는 몰라도 복권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의 정치적 라이벌로 여전히 볼 수 있거든요. 정치적 라이벌로 볼 수 있는데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죠. 그럼 좌파 진영 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경제를 할 수 있는 세력이 조국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재명은 높은 확률로 사면 복권 모두를 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다라고 해도 3년 정도에서 멈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최강욱 전 의원이 이런 거 알량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구속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시간이 안 간다고 하는 경우가 첫째는 구속됐을 때, 구속 당시에 이제 가장 힘들어하고 두 번째는 재판 결과나
석방이 시점이 됐을 때 재판에서 이번에 재판 결과로 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무죄라든가 또는 집행유예가 나와서 석방돼서 임박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구속 기간이 끝나서 하루 정도 남았다. 그때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안 가. 24시간이 아니라 막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정도가 이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지금 최광욱 전 의원이 이렇게 조국의 마음을 들뜨게 해놓으면 조국이 대체 어떤 상태일지 한번 여쭤보려고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조국 전 의원의 의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요? 공론화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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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그런 말을 내밀하게 오고 가서 이제 서로 약속하고 헤어졌지만 이게 안 지켜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일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약속 안 지키고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론화 시켜버리면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뭐 염치라든가 뭐 윤리 도덕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론화 돼서 좀 정치적 부담이 있고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공론화 된다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내가 했던 말 그러면 이거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다 까발리겠어 라고 하면서 또 정치적으로 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공론화 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좀 압박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닐까 좀 생각해 봅니다. 예. 제가 김민수 대변인께 이 부분 정치적인 어떤 평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대선에서 49.42%를 얻었습니다. 조국당과 진보당에서는 잠깐만 누가 네. 김은하 씨가 네. 제가 이제 조국 책 썼는데 책 제목이 생각 안 난다 그러는데 네. 잠깐 제목 좀 말씀드리면 조국도 책 공부하기 제가 조국 전문가입니다. 제가 네, 그는 그날 머리를 쓸어넘기지 않았다. 제목이 좀 길지요? 다시 한 번요. 그는 그날 머리를 쓸어넘기지 않았다. 그는 그날 머리를 쓸어넘기지 않았다. 조국 전 대표가 항상 머리를 쓸어넘으면서 인터뷰했는데 그날 자기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는 갑자기 머리를 쓸어넘기지 않고 아주 진지하게 기자회견에 임했던 그 날을 제가 이제 의미한 뜻에서 책 제목을 이제 저렇게 달게 됐습니다. 예, 지금 저 화면에 떠 있네요. 그는 그날 머리를 쓸어넘기지 않았다. 맨날 머리를 쓸어넘기나 보죠. 근데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49.42% 여기에는 조국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진보당이 후보를 내질 않았어요. 지난 총선이나 보궐선거에서 보면 조국당이 오히려 민주당 더군다나 호남권에서는 민주당을 약간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정치적 뒷거래와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당 패자는 패자로서 평가를 해야 하는 건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걸로 하고 정치적 평가를 해볼 때 조국당이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뒷거래와 대선의 결과와 이 함수관계 이 부분은 상관관계는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옳지 않는 답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함수관계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그냥 국민의힘이 무능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패자는 패자로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국민의힘이 무능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타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게끔 할 정도의 힘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진짜로 똘똘 뭉쳤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이제 대선 결과가 나버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를 돌아보는 게 먼저일 것이다. 우리를 돌아봐야 자강이 가능하다. 우리가 항상 이게 외부로의 핑계를 돌리게 되면 자강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다 제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내 탓이라고 해야지 이건 자강의 기회가 있다. 여기에 있는 저도 전 대변인 지금 전 책임당원일 뿐이지만은 전 대변인의 한 명으로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120%, 150%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때이고, 그리고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여기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중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 탓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이 당 안에서 이런 세력들을 쪼개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당은 영원히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이나 이러한 부분 조국 혁신당이나 여기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들도 영향이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후보를 냈더라도 우린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기려고 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처절했어야 되고 훨씬 더
노력했어야 된다. 훨씬 더 노력했어야 된다. 과연 여기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부터 돌아본다면 아니면 내 이익을 먼저 생각했는지 지금 국군이 이렇게 벼랑 끝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도 내 개인의 운부터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지금 늦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강의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 네. 자강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자. 뭐 추가적으로 저도 100% 공감하는데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많이 대표를 냈다 그러면 호남에서 조금 이제 표를 가져가는 이제 그런 효과는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우리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이제 선대위가 A부터 Z까지 내란 모든 게 시작과 끝이 다 내란이었어요. 그 내란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선 구도의 프레임이 내란으로 짜여지는 거. 이 처음에 프레임이 어떻게 짜여지에 따라 가지고 대선에 거의 승부가 가린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요 정말 다른 목소리가 다양한 목소리가 좋게 말하면 다양한 목소리인데 정말 택도 없는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어요. 계엄에 대한 입장도 다 다르고 탄핵에 대한 입장도 다 다르고 북한에 대한 입장도 다 다르고 뭐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다 다르고 다 이렇게 입장이 다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은 A부터 Z까지 단일되었고 우리는 그러지 않고 A부터 Z까지 각각 결이 다 다른 그런 이제 선거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남 탓을 할 게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선대위에서 참여하고 정말 열심히 살기로 하신 분 대단히 많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대위에서 늦게 합류하시고 또 선거운동을 할 때 본인 선거운동처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참 이번 선거에서 우리 전열을 굉장히 분열하게 만들었고 또 우리 힘이 빠지게 만들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뼈저리게 통렬하게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왜 그 상황을 못 만들었을까? 이재명은 조국당을 사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진보당에게 총선에서 자리를 줘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다 작업을 해와서 일종의 연합정치로 표장을 해서 그들은 단일 대우로 갔는데 국민의힘은 왜 그걸 못 만들었을까? 왜 그거에 관한 계획도 또 전략도 없었을까? 우리 스스로는 무엇이 부족할까? 자강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